자, 오랜만에 하는 경제방앗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구독자 10,000명 돌파한 이후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나 혼자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따끔하게 얘기해 줄 때 뇌리에 박히는 법이죠. 뭔 소리야, 지금 주식 싸졌으니까 주워 담을 때 아니야 라는 분들께 확실한 답을 드릴게요. 먼저 보실 건 미국 S&P 500 차트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항상 먼저 봐야 하는 차트입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결국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S&P 500을 베이스로 보고 있어요. 특히 주식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파악하려면 미국 시장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요 부분이 뭔가 수상하죠.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훨씬 더 크게 봅니다. 10월 4일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절하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분, 저는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를 하락 추세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2022년 1월부터 미국 시장이 대세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고, 이때 나타난 반등은 일시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수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제가 블로그에 미국 주식시장을 매일 올리고 있는데, 작년 10월 중순 미국 주식이 역대급으로 싸졌다. 지금 사면 손해볼 확률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쭉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높고요. 제 분석은 맞았다고 할 수 있죠. 영상 밑에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하지만 이거는 1년 이하로 투자하실 분들을 위한 조언이었고, 긴 기간, 최소 2년 이상 바이앤홀드로 투자하실 분들은 매수를 미루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특히 올해 6월달 이 내용을 유독 강조했었습니다. 무사업할 관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장기 투자 전략일 때 미국 시장이 아직 무릎까지 올라왔다는 징후가 없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8월부터 미국 시장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무릎까지 와보지도 못하고 발목으로 도로 내려가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보겠습니다. 러셀 2000이라는 지수 들어보셨을 거예요. S&P 500이나 다우지수, 나스닥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러셀 2000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찐 밑바닥 기류를 잘 반영해 주죠. 그런데 저는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S&P 500 종목들까지 얹어서 분석을 할 거예요. 단 시가총액 가중평균 반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덩치 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니까 불공평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균등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러면 짠!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그래프는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S&P 500, 나스닥, 다우 지수는 애플, 구글, 테슬라 주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개인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아니, 투자 많이 하시죠. 하지만 글로벌 펀드, 연기금과 같이 거대 기관 자금에서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때려 박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대형 지수 S&P 500, 나스닥 흐름은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금력에서 딸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죠.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떠올려 보세요. 단언컨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기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 코스닥 잡주의 비중이 훨씬 높을 거예요. 이렇게 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 그래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2021년 11월 여기부터 무려 2년째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S&P 500, 나스닥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소품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영화 매트릭스로 치면은 이 그래프는 빨간 약, S&P 500, 다우지수 그래프는 파란 약이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보여. 우리나라 주식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기차가 잘 나가면 코스피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코스피 자체가 대형주 위주라 중소형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괴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자신이 철저히 대형주나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분들은 예외예요. 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중소형주를 선호하고요. 대형주 내에서도 순위가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쭤볼게요. 2차 전지 광풍이 끝난 9월 달부터 어제까지 코스피가 기록한 수익률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7%예요. 같은 기간 여러분의 수익률은 몇 %인가요? 10중 8구 코스피와 삼성전자 수익률을 밑돌고 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코스피가 9월부터 고전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중소형주, 코스닥은 훨씬 더 타격이 컸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라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단타, 스캐핑을 정말 잘하거나 어느 쪽이든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대세가 특히 9월, 10월 달부터 하락 국면이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백약이 무효예요. 저는요, 코스피 역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주식시장 밑바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나온 이 상승세가 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리려면 전저점, 여기를 깨트리지 않고 최소 3000선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언감생심이죠.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더라도 미국 쪽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저점, 여기 라인을 깨트리고 내려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장이 해롱해롱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멀쩡할 수는 없어요.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역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건 상대 수익률이지 절대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잖아요. 오케이, 지금은 주식 투자 안 할게. 그러면은 언제 투자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가 추세를 바꾸면은 하세요. 금리를 내리든 아니면은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 온기가 주식시장 전체로 퍼지게 되면 이 그래프가 분명 방향을 돌려서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년 3월 이후 상황 보시죠. 여기였거든요. 이때 이후 상황이 이를 잘 증명해 주죠. 최저 바닥에서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 직전 라인, 저항선 라인을 뚫고 올라온 요 시점, 대략 2020년 11월이었거든요. 이때 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 11월 1일부터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을 통해서 매일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현재 주식시장은 여기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빠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저께와 어제 나온 미국 국채금리 하락, 빌 에크먼이 장기채권 공매도 중단한다는 호재가 있었죠. 이거를 충분히 감안하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기적인 시각,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여기서 미국 주가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틀린 거 아니냐 댓글을 다시겠죠. 하지만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까지나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이틀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이에 긴밀한 영향을 받는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를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심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대기업 편중 현상이잖아요. 대기업이 잘 나가면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제, 서민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에만 의존한 상승세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온기가 널리 퍼져서 중소형주까지 골고루 상승해줘야 시장 상승세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 주식시장은 엔진 하나에만 의존해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라는 엔진. 설상가상 이 엔진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면 비행기의 운명은 보나 마나겠죠. 지금은 주식 투자 가급적 뒤로 미루시고요. 그냥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단지 지금 계좌에 있는 돈 가지고만 하세요. 돈을 추가로 투입해서 물타기 매수하는 거, 이거는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 비해서는 크게 내려왔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로 신무기 차원에서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너무나 갭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2차 전지 광풍이 지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떴던 게 뭐 초전도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맥신,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요새는 테마주가 하루도 못 가요. 테마주 내에서도 뭐 하나 두 개만 상한가를 칠까 말까고 상한가를 치더라도 연락이 흔들어댑니다. 세력이 반나절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도 최근에 상따 전략에 연락이 심취해서 뭐 S&T 에너지도 사보고 며칠 전에, 그리고 어저께는 시림도 사보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갭 상승이 예전에 진짜 뭐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0%는 기본으로 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시가가 뭐 장전 호가에서 1%, 2%밖에 갭이 아니죠. 그거는 1%, 2% 상승을 보이다가 막상 장 개시 한 9시 1분, 2분 되면은 뭐 마이너스권으로 급변직하해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력들도 지금 돈줄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도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어제 발생했죠. 그 영풍재지 금감원에 적발돼서 특사경에 이제 입건돼서 구속됐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왜 하필 어제 그렇게 구속이 됐고 언론에서 이슈가 됐냐는 거죠. 2차 전지 광풍이 불었던 요때 영풍재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도 그 여의도나 뭐 그냥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 라면서 단타로 여겼지, 장투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직후였어요. 이거는 세력이 분명히 개입을 한 거다.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다 짬짬이로 구속되는 시점마저도 배려 아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예, 뭐 그 특사경 금감원 뭐 금융위원회 이쪽에서 한창 주식시장이 잘 나갈 때 영풍재지 사태가 터졌으면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눈치를 본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엄청나게 딱합니다. 조무래기, 완전히 정말 피라미 세력들이 연합해서 상한가를 올려놓지, 예전처럼 이때의 세력들 그 돈주머니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틀 연속, 심지어 3일 연속 상한가 가는 그런 테마나 그런 게 있거든요.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바이러스 지금 돌고 있잖아요. 어저께 히림이라는 그 종목이 대표적이었죠. 근데 오늘 히림 마이너스 한 5% 넘게 빠지지 않았나요? 예, 없다라는 거죠. 상한가를 가더라도 금방 차익을 보고서 당일치기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다 팔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스윙 트레이딩이나 장투를 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루에 뭐 2%나 3%면 족합니다 라는 마인드로 단타나 스캘핑에 뛰어드신 전환하신 분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돈을 버느냐, 90% 이상은 털립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제가 볼 땐 6%? 뭐 7%?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단타를 시도를 하잖아요. 100번 중에 제가 볼 땐 역시 10번? 많아봤자 20번?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켜서 보시면은 이게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하잖아요. 단타, 스캘핑, 고수라는 분들의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뜨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뭐 이평선, 뭐 볼린저 밴드, 분석 기법, 이런 영상 많이 뜨고요. 키움증권, 이베스트, 실전 투자 대회,
1등 먹은 뭐 20대 청년, 뭐 10억을 벌었다 단타로 이런 사람들 영상이 많이 뜨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안 먹히는 때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여기다가 대못을 박아 놓을게요. 고수들도요, 지금은 10중 8구 돈을 잃는 시기예요. 주로 하시는 매매가 돌파 매매거든요. 여기 라인을 뚫을 때, 요때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쭉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무척 많다라는 거죠. 10시 30분 이후에 매수를 하잖아요. 돈을 벌기가 무척 힘듭니다. 오후 1, 2시 아니면은 종가 확인하러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7만원 선 아래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7월 달부터 계속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후원자용글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미 희망을 접었죠. 카카오 신세계. 이거는 코스피 중소형주 아니죠. 코스피 대형주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속속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점점 싸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하다. 이게 아직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고,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2600선이나 2700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사더라도 늦지가 않을 것이다. 여기 전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전 저점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띠리디디디디디디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직전 위치였던 여기 저항선이었어요. 중요한 지지선 내지는 저항선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을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뚫고 내려왔다는 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뚫고 올라오고 조금 더 안전해질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위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 이 지지선이 벌써 3개, 4개나 있다라는 거죠. 뚫고 올라올 수 있느냐? 저는 아직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역대급으로 싸졌으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가에 주워 담을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라는 멘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멘트를 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습니다.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증권방송사한테 소속된 은행, 투자자문, 뭐 자산운용사? 이거 완전히 팔아야 되는 신호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애널리스트나 어디 이사나 상무로 환경와우TV에 나가서 현재 주식시장 분석해 주시죠, 이런 얘기 못 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